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협동조합은 상상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만큼 이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탈리아의 유명한 협동조합 학자죠.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는 호박벌은 뉴턴의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 날 수 없는 존재지만 현실에서는 훌륭하게 날고 있다라고 하면서 협동조합과 비교를 했는데요. 협동조합은 기존 자본의 시각에서 해석을 하면 존재가 불가능하지만 협동조합적 경영을 통해서 계속 존재해오고 있다고 자마니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들을 살펴보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평을 넓혀가는 시간이죠. 미디어 협동조합 환상의 조합, 잠시 뒤 시작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환상의 조합, 오늘 첫 문을 연 곡은 서영은이 불렀죠. 혼자가 아닌 나였습니다. 네, 저희는 혼자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네.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근데 오늘 오프닝에서 협동조합은 상상의 산물이다. 네, 전 요 말이 참 인상적인데 네. 상상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상상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네. 온 우주의 그런 기운을 이제 느껴야죠. 네. 지난주에 2유로의 반응이 좋아서 네. 오늘도 한번 뭔가를 시도하는 겁니까? 유로가 다예요. 네. 아, 저는 이정일입니다. 네, 아이고 소개를 하는 걸 깜빡 잊었어요. 네. 근데 지난주에 또 자유언론이라는 네. 이 표현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네. 저도 다른 조합원께서 자유언론이라는 글을 보고 나서 생각이 나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아, 그랬어요? 네. 네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네. 아무튼 네. 좋네요. 그래서 자유언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 밀어볼까 한번. 예,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쭉쭉 밀어주시죠. 그렇죠. 틈날 때마다 얘기해 주시고. 네, 제가 자유언론. 머리가 좋기 때문에 계속. 오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아,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네.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It's me, Bart Simpson. 의조합. 네, 환상의 조합도 광고가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네. 네, 새로 이렇게 광고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피톤치드하고 대한민국 버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상의 조합 오늘은 FC 바르셀로나. 네. 네, 뭔가 좀 흥미진진한 얘기가 또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가지고 제가 늘 궁금하던 게 FC 바르셀로나였어요. 근데 이 FC 네. 바르셀로나를 환상의 조합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죠? 이 FC 바르셀로나가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멋지다.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 저는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예, 몰랐는데 그 국민TV 저기 홈페이지를 보다가 네네. 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이라니.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는 바르셀로나 하면 네. 축구도 생각나지만 네. 그게 뭐죠? 바르셀로나 하는 약간의 그 노래가 동계올림픽인가? 올림픽인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90몇 년도에. 예.
아무튼 뭐 동계인지 하계인지 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림픽 주제가 그죠? 였던 걸로 네, 기억이 그게 납니다. 또 생각이 납니다. 네. 자, 오늘은 세계 최초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축구 클럽인 풋볼 클럽이죠.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의 바르셀로나 도시를 연고지로 하는 세계 최초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축구 클럽입니다. 특이해요. 네. 네. 축구 클럽을 협동조합으로 한다. 음. 와. 돈이 네. 되죠. 예, 돈도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축구 좋아하고 그렇죠. 무언가 성장 가능성이 큰.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르셀로나에 보면 메시라든지 네이마르라든지 이런 선수가 있고 메시가 네. 올해 선수상을 또 받았죠. 그렇죠. 발롱도르 네. 상도 수상하고 음. 그리고 이승우 선수도 바르셀로나에 있고 네네. 백승호 선수도 있고 이야. 아무튼 여러 우리 선수들도 있어가지고 네네. 세계 최고의 클럽이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홈 경기장은 누캄프라고 하는데요. 99,785석. 그러니까 거의 10만 명이 그 축구장 하나 안에 10만 명이요? 예, 관객으로 들어갑니다. 이야, 대단하다. 우리나라 잠실야구장이 한 3만 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3배를 넘네요. 그렇죠. 이야,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엄청납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언제 한번 이렇게 목표로 삼아보고요. 근데 네. 이게 언제 창단이 됐나요? 이게 1899년 11월 29일에 창단이 되었는데요. 네네. 팀으로는 이제 리저브 팀, 그러니까 하위 팀으로 FC 바르셀로나 B를 두고 있고, 유스 팀으로는 FC 바르셀로나 후베닐 A, 여기에 바로 이승우 선수와 백승호 선수가 소속이 돼 있고, 유스팀에. 예. 네. 그리고 뭐 다른 팀 여러 가지 팀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팀이 있어가지고 바르샤는 이제 바르샤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르샤 이게 C하고 약간 비슷한 이렇게 꼬리가 C에 꼬리가 달린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바르셀로나 이거는 영어 문법이고 예. 카탈루니아 지방 언어는 바르샤라고 합니다. 아, 카탈로니아 지방의 발음으로는 바르샤라고 네. 한다고요. 네. 네. 발음이 어렵네요. 굉장히 어렵죠. 네네. 근데 바르샤라고 하는 게 뭔가 더 친숙하기도 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더 네. 그렇겠다. 바르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정말 어감이 달라서 네. 바르셀로나랑 바르샤랑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 네, 네, 그렇죠. 네. 2층 축구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바르셀로나 이 경기장 누캄프는 그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면은 관광객들이 꼭 한번 들러보는데 네. 2층에 축구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전시물이 이제 화려한 우승 트로피가 아니라 이 구단의 독특한 운영 방식을 설명하는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흑백 안내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제목의 흑백 안내문이요. 네. 오. 이 바르셀로나가 민주주의를 내건 것은 이 구단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이 데모크라시, 이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팻말 안내문 아래에는 영어로 말고 바르샤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이런 글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 작은 제목이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는 미디어 협동조합의 주인은 네. 조합원이다.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요거와 똑같군요. 예. 그리고 이 조합원이 그러면 몇 명일까요?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엄청나죠. 네, 뭐 경기장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10만이니까 네, 적어도 10만 10만은 넘겠죠. 넘겠죠. 네. 네. 19만 명이 거의 20만 가까이 예, 되는구나. 조합원이 일합니다. 네. 바르셀로나의 주인인데 뭐 예를 들면 뭐 러시아의 석유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구단 주인, 뭐 잉글랜드 첼시처럼 재벌이 정권을 휘두르는 경우와는 매우 대조적인 뭐 이런 것이죠. 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근데 조합원이 되려면 네, 조합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얼마예요? 150유로라고 합니다. 150유로. 네. 우리 돈으로 얼마일까요? 우리 돈으로 20만 원 정도 합니다. 20만 원이요. 아니 뭐 싸진 않네요. 예, 싸진 않는데. 네. 네, 그래도 내가 바르셀로나 저 팀의 주인이다.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메시가 내 그 직원이다. 그리고 뭔가 잘 되고 있는 곳을 보면은 그렇죠. 나도 저기에 소속원이 되고 예, 싶다.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부심도 있고 네,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선뜻 20만 원? 네. 네, 150유로를 네. 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150유로를 내면
전 세계 누구나 2년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 국민TV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 좋겠죠. 네.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데 그렇죠. 왜 영어 영어 서비스도 서비스도 하고 하고, 네. 세계 각국의 네, 언어 네. 서비스도 하고 네. 너무 나갔는데 그런가요? 너무 나갔지. 너무 나갔나? 아, 일단 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부터 좀 아, 예, 알겠습니다. 정착을 좀 시킵시다. 네, 자제하게. 그거는 좀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의견으로. 네. 너무 제가 국내 한전지여서 너무 좁게 네.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요즘같이 세계화 시대 그리고 뭐 어디서든 인터넷이면은 네. 방송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 라디오 네. 또 국민 TV 볼 네. 수 있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세계 여러 곳에 있는 한국어과 뭐 이런 데 전파를 시켜가지고 네. 거기 사람들 교수들 전부 다 가입하게 시키고 네. 학생들 다 가입시켜가지고 거기서 또 방송을 만들게 하고 뭐 이런 약간 그러려면 네. 기자도 많아야 되고요. 아나운서도 있어야 되고 프로듀서도 있어야 되고 뭔가 현지화 전략이 또 예. 있어야 될 것만 네, 같습니다. 그런 상상력을 한번 제가 발휘를 해봤습니다. 뭐 우리 오프닝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협동조합은 상상의 산물이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송입니다. 네. 이 조합원이 2년간 될 수 있는데 이 조합원 중에 가입 경력 1년 이상 18살 이상이면 이사회에 참석을 할 수가 있답니다. 네. 그리고 조합원들 6년마다 한 번씩 캠프누 경기장에 모여서 클럽의 회장을 뽑는다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겠다. 대단하죠? 아니 네. 20만 명에 육박하는 조합원들이 다 네. 올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10만이라는 사람들이 네. 거기 가득 차서 그렇죠. 야, 한 번에 클럽의 네. 회장을 뽑는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네. 그 신임을 받고 또 그렇죠. 뽑히는 거니까 네.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겠어요. 네. 네. 자, 축구 팬인 조합원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 참석해서 연간 보고서, 장기 계획, 예산 등을 결정을 합니다. 어렵겠네요. 예. 네. 그 어렵지만 저는 참 신기한 게 팬이잖아요. 네. 그냥 그거를 축구를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사람들이 이 미디어를 우리 조합원들이 들으면서 네.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 그렇죠. 굉장히 가장 비슷한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조합원 수만 지금 네. 약 대략적으로 우리가 3만에 육박하니까 뭐 10만 이상 정도 차이가 날 뿐이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합원들이 뭐 정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조합원들의 옴부즈맨도 두고 있고, 아주 가열찰 것 같아요. 네, 굉장하죠. 비난 네. 혹은 뭐 잘못하고 있으면 바로잡기 네. 위해서. 조합원들은 이 바르셀로나 경기 입장료의 22% 가량을 할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중이 몰릴 때는 입장권을 우선 구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요. 조합원이면 이런 네. 특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뭔가 특혜를 드려야 되는데 뭘 좀 드릴 수 있을까? 카페에서 네. 커피 할인 되잖아요. 맞다. 그렇구나. 그리고 예.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방송을 네. 또 들으실 수 있고 네. 또 참여도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네. 언제부터 협동조합 방식으로 팀을 운영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면요. 네네. 여기에 호르디 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부터 그래왔다. 원래부터 네. 당연한 것을 왜 묻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고 해요. 오히려 질문한 너가 이상해 보여. 네. 왜? 이런 거죠. 바르셀로나는 1899년 창간 초기부터 조합원 모집 캠페인을 했고요. 1922년에 이미 10,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정말. 바르셀로나 사람들에게 고향을 물으면 스페인어로 소이데 에스파냐 뭐가 아니라, 그러니까 카탈루냐로 속데 에스파냐. 카탈루냐 출신이다. 이렇게 예, 예.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스페인 네. 출신이 아니라. 네. 카탈루냐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르셀로나 곳곳에는 카탈루니아는 스페인이 아니다. 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스페인의 역사랑 관련이 있는데요. 스페인의 독재자 프란시스 프랑코가 이제 카탈루니아 지방을 억압하려고 FC 바르셀로나를 죽이기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를 막 죽여가지고 좀 독재를 활성화하자.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워낙 축구를 네. 좋아하고 또 열성적이었다면 네.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너희들 축구하는 꼴 못 보겠다. 뭐 이런 느낌. 예. 그 FC 바르셀로나가 카탈루니아로 이제 머리 글자가 FC 풋볼 클럽
대신에 스페인어 CF 클럽 대 풋볼을 써야 했습니다. 그 팀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예. 내가 좋아하는 팀, 내가 조합원이고 내가 주인인 팀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마치 창씨 개명한 것처럼.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얼마나 이랬네요. 짜증나겠습니까? 네, 네. 화납니다. 아니 바르셀로나인데 네. 왜 이렇게 팀 바꾸냐 이름을. 그렇습니다. 이 프랑코가 고향 팀이 있습니다. 이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이 프랑코의 고향팀 레알 마드리드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가 굉장히 라이벌이거든요. 앙숙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네, 역사적인 그런 맥락이 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네. 김장훈이 부릅니다. 오페라. 국민라디오 환상의 조합 듣고 계십니다. 김장훈의 오페라 들어봤고요. 네. 오늘은 최초의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축구 클럽이죠. 세계 최초입니다. 네. 풋볼 클럽 바르셀로나에 네.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역사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네. 수입 구조가 어떤지 궁금해요. 예, 수익 구조가 텔레비전 중계료로 35%, 입장료가 30%, 스폰서 협찬이 30%, 박물관 수입 5% 이렇게 짜여져 있다고 합니다. 다양하네요. 예, 다양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익이 나면 네. 뭐 배당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나요? 아, 예, 배당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시설 개선에 투자를 한다고 해요. 시설 개선.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바르셀로나의 대표적 선수 레오넬 메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레오넬 메시 등 바르셀로나 소속 뭐 24명 선수 중에 16명이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이제 축구를 시작해서 그 소속의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소개를 좀 해줬던 네. 바르셀로나 그 팀 가운데 유스 팀이죠. 네. FC 바르셀로나 후베닐 A. 네. 네, 여기라고 볼 수도 예, 있겠다. 거기 그 밑에도 여러 팀이 굉장히 팀이 많거든요. 있는데? 예, 어릴 때부터 선수들을 계속 키워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야, 체계적이네요. 네, 굉장히 체계적이고 네. 또 거기서 온 선수, 거기서 같이 큰 선수이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팀워크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눈빛만 봐도 호흡이 척척 맞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내부에서 선수를 이렇게 키움에 따라서 큰 돈을 들여서 이름난 선수들을 사모으는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 메시 같은 선수는 네. 키가 되게 작거든요. 얼마예요? 그 저 잘 모르겠어요. 6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야, 단신이구나. 예. 근데 그게 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병 때문에 키가 작은 예. 거예요? 근데 바르셀로나가 그 선수를 포기하지 않고 네. 계속 끝까지 길러준 겁니다. 와. 그래가지고 결국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낸 거죠. 지금은 뭐 네. 거의 예. 최고의 스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메시가 다른 팀에 간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못 들었죠. 없습니다. 아니, 예. 언론에 나오는 예. 얼굴을 보면은 네. 아주 행복한 표정이에요. 당연하죠. 할 수 있는 네. 하고 싶은 축구를 하고 있고 최고의 구단에서 있고. 네. 아르헨티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네. 팀에서 뭐 이렇게 갈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굉장하죠. 네. 이런 것이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이익이 생기면 지역 사회로 환원하는 뭐 이런 협동조합의 지역 밀착형 운영 방식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은 축구의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동료와 우정, 헌신 등 축구의 가치를 가르친다. 뭐 이런 방침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 얘기로 보자면 참 이상적이고 좋은데 네. 축구하는데 기술도 가르쳐야지.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어릴 때부터 같이 운동을 해왔다고 하면 네네. 얼마나 신뢰가 있겠어요. 맞아요. 다른 팀 같은 경우는 돈으로 선수를 사들인다고 해서 팀워크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선수들끼리 뭐 연봉이 얼마고 이렇게 막 싸우다 보면 이게 서로 패스 안 해주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또 네. 경쟁하다 보면 네.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러다 그렇죠. 보면은 네. 팀워크가 깨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느 가나 그렇게 되게 있는데 이제 협동조합의 바탕은 조합원 간의 신뢰와 연대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이제 바르셀로나는 클럽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도 이렇게 협동조합 원리에 기반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협동조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캄프누 경기장 중간에 네. 그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관중석에는 네. 클럽 그 이상이다 이런 큰 글씨가 노란색으로 적혀 있다고요. 예, 그 클럽 그 이상 이것은 바르셀로나 FC의 이제 슬로건입니다. 슬로건. 예.
전부터 저 자꾸 슬로건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슬로건이 협동조합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때 다시 한번. 뭐 얘기했었죠? 모르겠어요. 자유언론 뭐 이런 거였나? 예. 다시 듣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슬로건인데 이 각종 공식 물품에 이제 빠짐없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협동조합 바르셀로나는 단순한 축구팀을 넘어서 이제 카탈루니아 지방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니아 지역의 심장구시를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래도 되겠는 게 네. 축구 하나로 이렇게 네. 뭉치게 되고 네. 또 산업적으로도 발전을 하고 네. 사람들도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조합원 수도 늘고 있고 네. 괜찮죠. 그렇죠. 네. 결론은 기승전 조합원들이 많아야 되는. 네. 아니 19만 명이면 진짜 뭘 해도 할 것 같아요. 진짜. 그쵸. 네. 그것도 전 세계에서 막 돈을 투자해서. 미디어 협동조합 처음에 네. 여러 가지 얘기 나왔던 것 가운데 뭐 다 실행 가능하겠죠. 뭐 은행도 네. 만들고 그렇죠. 학교도 만들고 복지도 만들고. 네, 뭐 여러 네. 가지 기업도 만들고 네, 지방에 있는 뭐 스테이션도 더 만들 수 있고 방송국도 네, 지역 만들 방송도 수 있고. 만들 수 네. 있고. 얼마나 꿈 같은 얘기인지. 네, 이상적인 얘기들.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지요. 다비치가 부릅니다. 핫스토프. 다비치의 핫스토프 들었습니다. 네. 환상의 조합 함께하고 계신데요. 바르셀로나 이 축구 클럽 유명한데 네. 또 유니폼이 떠올라요. 이거 네, 빼놓을 네.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2010년에 터키 항공과 스폰서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유니폼에 상업 광고가 없는 클럽으로 유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같은 수준의 이제 빅클럽 유니폼은 대부분 세계 대기업들 광고판이거든요. 그죠. 너도 나도 광고하고 싶어하는. 네, 첼시에는 뭐 삼성이 있었고 뭐 다른 팀에도 뭐 LG 뭐 오만 뭐 대기업들이 많은데 그리고 어느 기업이 광고하는지 눈여겨보잖아요. 네, 그렇고 또 어떤 클럽들은 뭐 베팅 업체 네. 그런 업체들도 여기 돈을 많이 주고 앞에다가 광고를 달아요. 네. 네, 그런 것도 많은데 바르셀로나는 2010년까지 유니폼에 광고가 없었습니다. 이야. 그래도 대단하지 운영이 않습니까? 가능하다. 그렇죠. 네. 그래도 운영이 가능하고 세계적인 팀으로 성장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빅클럽들은 유니폼에 이제 기업 로고를 실어주고 연 수백억 원을 받고 있는데 네. 2006년에 바르셀로나가 유니세프와 협약을 맺습니다. 유니세프면은 네. 무언가 그 기업과는 정반대의 그렇죠. 성격의 네. 거잖아요. NGO죠. 네. 이 유니폼에 유니세프 로고를 달기로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바르셀로나는 유니세프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에이즈 위험 퇴치를 위해서 5년간 연간 클럽 수익의 0.7%를 기부를 했습니다. 오, 멋집니다. 진짜 멋지죠. 예.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유니세프와 이런 협약을 맺었는데요. 돈이 아니라 가치를 앞세우는 바르셀로나의 그 클럽 그 이상 이런 이상적인 그런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죠. 정말 그들의 슬로건을 실천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클럽 그 이상이다. 네, 클럽 그 이상입니다, 진짜. 그런데 최근에는 카타르 항공과 연간 4,500만 달러, 그러니까 637억 원 규모로 후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받는 대가로 유니폼에 카타르 항공 광고를 붙이게 됐는데요. 네. 이제 FC 바르셀로나가 유니폼에 상업 광고를 부착하는 거는 114년 팀 역사상 처음 있는 이제 최초로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이거는 이슈화 될 만한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 예. 이것저것 막 물어봤겠어요. 예, 그래서 그 기자회견장에 그 회장한테 기자들이 물었답니다. 오늘은 슬픈 날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뭐라고 대표했대요? 산드로 로셀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답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팀 역사상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을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민주주의가 네. 협동조합의 네. 가치임을 네,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면서 그렇죠. 네, 또 현명하게 얘기를 했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합원의 선택이었다. 그렇죠. 이런 말이죠. 그렇죠. 회장의 선택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통한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광고를 붙이면서 돈을 받자. 네. 이걸 투표를 붙여서 통과가 된 사안에 대해서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네. 뭐 20만 명 가까이 되는 조합원들이 뽑은 네. 선출한 네. 회장답습니다. 네, 답습니다. 네. 로셀 회장이 이번 계약을 두고 민주주의 원칙을 얘기한 거는 이사 90% 이상이 스폰서 계약에 찬성했다. 이번 결정은 FC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 이렇게 정말 돼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축구라는 게 돈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른 팀들 보면은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축구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가 계속 불황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스페인은 국내 총생산이 90.5%에 해당하는 빚을 떠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부채가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하고. 네. 근데 FC 바르셀로나 자산 가치가 7,955억 원. 아, 예. 제가 네. 써놓고도 숫자를 못 읽네요. 7,955억. 네. 이 60%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4,770억 원을 빚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팀 수입의 35%를 차지하는 중개권료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예. 2011년까지만 해도 FC 바르셀로나 조합원들은 돈보다는 자존심이었다고 합니다. 2006년 처음으로 유니폼에 이제 유니세프 로고가 들어갔지만은 이거는 자존심을 살려주는 그런 계약이었죠. 네. 근데 2011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타르 재단 광고를 달면서부터 이제 좀 이런 자존심이 좀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찌 보면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네.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네. 뭐 현실적인 선택 네.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경제 전략 부분 부회장이 있습니다. 하비에르 파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도박 회사 돈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자존심을 세웠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스포츠 베팅 업체들. 예. 예를 들면 영원한 숙적 레알 마드리드가 스포츠 베팅 업체 부인에서 돈을 받았던 걸 비꼰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요쯤에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네. BMK입니다. 1, 2, 3, 4. Hey man, it's me, Bart Simpson. 의조합 환상의 조합. 이번에는요. 네. 우리 환상의 조합의 가장 큰 애청자가 아닐까.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네. 이분이 네. 팟빵에서 계속 다운받아가지고 이동할 때 계속 듣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네.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제가 네. 그랬잖아요. 혹시 환조 듣고 있냐고. 환상의 조합. 그랬더니 네. 어떻게 알았냐고 빵 터져가지고. 그 분을 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우리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성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무국의 이성래라고 합니다. 와. 오, 박수 쳐줘야지. 아니, 근데 환상의 조합이 그렇게 재밌어요? 당연하죠. 우선 82년 개띠들의 이 협동조합에 대한 투철한 의식, 네. 예, 그거를 이제 잘 조리 있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그 유일한 협동조합을 공부할 수 있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네네. 예,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성래 씨는 지금 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저는 이제 사무국에서 이제 격리, 회계, 뭐 재무, 머리 아프겠다. 네, 숫자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분이죠. 근데 네. 입사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이제 1개월 반 됐죠. 한 달 반. 네네.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그렇죠. 나는 되게 오래된 줄 알았어.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지금 보면 얼굴이 굉장히 수척해졌어요. 이정일 PD는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네, 화상의 조합을 어떻게 처음에 듣게 되셨습니까? 협동조합 관련해서 이제 책을 읽고 있는 것만으로 이제 부족을 해서 혹시 팟캐스트에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방송이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네. 여기 있는 이제 그 이정일 PD와 이제 정순정 아나운서가 그 방송하고 있는 거를 우연히 찾게 됐습니다. 네. 저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죠. 와. 대박. 아니, 물어봤잖아. 아니, 물어봤어요? 네. 그 협동조합 관련해서 네.
아, 방송 말고 책. 아, 책은 물어봤는데 네. 방송은 안 물어봤어요. 그쵸. 네. 그 듣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네. 다른 분들은 뿌듯했죠. 이것만 잘 안 들으시는데 이 친구는 이것만 들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네. 누가 그렇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정일 PD가 이제 말씀한 게 네. 맞아요. 저는 국민 라디오 방송하는 것 중에 이제 뭐 민동기 뉴스바나 이강윤의 네. 오늘 뭐 고상만 선생님 거 여러 개가 다 있긴 한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다운받고 분석하고 네. 공부하고 아, 하는 거는 유일하게 환상의 조합. 그렇구나. 네, 그거 하나입니다. 예.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일단 제가 이제 협동조합 책 관련해서 한 지금 다 읽은 건 한 두세 권 되는데 네. 예, 그거를 이제 재미있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하는 거. 아, 이제 이 환상의 조합, 환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추천해 줄 만한 책 있어요? 지금 이제 스웨덴의 협동조합 읽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이, 공부를 했다기에. 좀 더, 예. 다음에 한번 또 모시면 네. 그렇게 더 아이고.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협동조합에 네. 관심이 많았습니까? 네네. 네, 그 처음 이제 협동조합을 알게 된 거는 협동조합 참 좋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것을 보고서 아,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그 매개체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협동조합 관련해서 책도 읽어보고 뭐 일자리도 알아보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국민 TV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죠. 그럼 여기 미디어 협동조합에 입사하기 전에는 네. 어떤 일을 했었어요? 원래는 한 2년 전까지는 일반 회사에서 그냥 회계 재무 담당자로 있었다가 네. 예, 잠깐 이제 개인적인 일로 쉬다가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옛날에 있던 회사하고 네. 그 협동조합하고 네. 일을 해봤잖아요. 예, 예. 어떻습니까? 일단 그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회계 이제 재무 담당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숫자만을 보게 되거든요. 엑셀에 네. 있는 엑셀 시트에 있는 숫자만 보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일반 회사에는 그 숫자가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그 숫자가 어떤 이제 뭐 사람들의 월급이라던가 살아있는 숫자가 아닌 이제 죽어있는 숫자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네. 협동조합 이제 한 달 반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조합비를 내는 이제 조합원들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입금할 때 그 입금명이 뭐 국민 TV 힘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1,000원씩 내는 걸 보면서 네.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다 같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힘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네. 힘든 와중에서 11,000원씩 월 조합비를 꼬박꼬박 내면서 저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어떤 그분들의 어떤 그 희망적인 목소리, 그걸로 이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니, 사실, 네. 이성래 씨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되게 기쁨을 주는 역할을 가끔씩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뭔가 계속 이렇게 푸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웃음소리만 들어도 아까 잠시 나왔지만 이게 범상치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성래 씨의 외모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우, 진짜. 굉장히 훈남입니다. 전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연예인인데 이런 웃음소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옷도 패션도 범상치 않아가지고. 맞다. 협동조합 패션은 아닌 것 같아요. 금요일에는 네. 사원증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가방을 메고 오지 않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이러더라고요. 네. 이 환조에 바라고 싶은 점. 네. 뭐 있습니까? 일단 이제 국민 TV 그 미협인 지금 재정적으로 이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 이제 어떤 축소 편성 축소 이제 이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이 두 분께서 그 없는 그 시간 쪼개면서 이렇게 점심 시간을 활용해 가면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부디 이 환상의 조합이 끝까지 뭐 100회, 200회, 1년, 2년 넘어가면서 어떤 협동조합 우리나라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시초가 하나의 커다란 징검다리가 너무 되었으면 하는. 거창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찌됐든 미디어 협동조합이 좋은 취지로 네. 지금 시작을 했고 이제 2년이 넘는 시간이 됐어요.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조합비 납부 동료의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합원들 분께서 이제 전화가 가끔 와요. 이제 네. 뭐 탈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없는데 이제 22,000원에서 뭐 11,000원으로 줄이면 안 되겠느냐. 근데 이제 그분들을 이제 어떻게 붙잡을 수도 있는 멘트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그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뭐 내주는 게 주는 게 없어요. 별로. 뭐 TV 방송 이런 거 빼고는 저희가 원래는 뭐 잘 되면은 사무국이 잘 운영되면 뭐 잡지라던가 아니면 이런 그 미협의 소식지 같은 것들도 이제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이 아직까지 그렇죠. 이제 미숙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지만 네. 그래도 그 유일무이한 그 대한민국에서 그 미디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대한 언론으로서 앞으로의 그 방향성이라던가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크기 때문에 조합원들 분께서 좀 더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면은 그 발전의 가능성을 충분히 날개를 피지 않을까. 사실 지금 저희가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렸어요. 네. 제가 이게 조합비 동료 말씀도 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갑작스러운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출연 제의를 한 것도 갑자기 전화를 해서 좀 와달라. 왜냐하면 한번 모셔야겠다 얘기가 있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오늘이다 해서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하나 사무국에 건의할 게 있는데 네. 그 탈퇴를 하거나 예. 이거 돈을 줄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네. 집요하게 안 됩니다 이렇게 네. 이거 큰일 나요 망해요 이제 막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는 네, 이정일 하면 안 PD가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네. 그리고 그거- 나서 또 얘기 느껴지는 게 또 있을 겁니다. 그런가요? 제가 한번 네. 탈퇴를 하시고자 하는 조합원들에게 네. 간곡하게 한번 붙잡아 보겠습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조합원들께서도 탈퇴자들 막아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조합으로 많이 모이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열심히 방송하고요. 네. 환상의 조합도 앞으로 좋은 협동조합에 관련된 내용들 방송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이렇게 공약을 남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성래 씨. 네, 감사합니다. 사무국의 이성래였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인사를 하죠. 네. 백지영의 내기의 캔디 네. 띄워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이 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